The world-changing story. Mike Impact. 안녕하세요. 이상원입니다. 아까 박근영 씨가 제 캐릭터를 다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나오실 김중환 선생님의 그 베개머리를 갖고 이렇게 스카프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아무래도 이런 특히 캐주얼한 이런 그 자리에는 제가 처음이기 때문에 또 말주변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반은 접어주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뭐 교육적이거나 뭐 이런 얘기들이 아니라 제가 해왔던 작업들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면서 나름대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하는 그런 자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작업하고 있는 것들이 제가 올해 또 특히 디자이너 생활 30년 됐습니다. 나이는 37살이지만 디자이너 인생 30년의 브랜드 이상복이라는 브랜드를 제가 시작한 지가 25년 되는 저한테는 너무 뜻깊은 한 해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올해 이런 얘기조차 저는 되게 망설이는 자리였습니다. 왜냐하면 한 30년 가까이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간 것 같았는데 제가 뒤를 돌아보는 것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러다가 내가 멈추는 게 아닌가. 보통 우리가 경주할 때 옆을 보거나 뒤를 보는 거는 그만큼 자신이 약함을 보여주는 게 돼서 저 스스로 제가 저를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는 거 올해 제가 전시도 있었고요. 또 나름대로 그런 파티도 하고 오랜만에 서울에서 또 대중을 위한 쇼도 했기 때문에 망설이는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나름대로 하나의 내가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하나의 점프를 위해서 내 스스로를 좀 정리를 해보자 하는 좋은 의미로 그런 자리들을 좀 마련했었고요. 또 이런 자리까지 또 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말할 실수나 아니면 지금도 많이 떨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이렇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연 자리가 낯설어서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건 패션과 특히 전통과 현재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제가 실은 파리에 진출한 게 우리나라 IMF 한 1997년도죠. 그때 제가 이제 옷을 싸들고 파리를 처음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판을 벌이는 거죠. 거기서 오더를 받으면서 제 꿈을 처음으로 펼쳐놓기 시작했고요. 이것은 2002년도에 제가 한 5년 정도 옷을 팔다가 여기서 한 번에 도약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처음으로 파리 패션쇼를 시작한 게 2002년도입니다. 이때가 이제 제목을 로스트 메모리였는데 제가 그 앤틱 매장에 샀던 그 시계를 모티브로 해서 인간의 심장이나 인간의 뇌가 시계처럼 그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모티브를 넣었던 겁니다. 그리고 과거로부터 현재로 오는 거라 저기 지금 보시면 아시겠죠? 맨 오른쪽에 있는 분이 환갑이 넘는 모델이십니다. 네, 자세히 보시면 60이 넘은 모델로 처음부터 이제 과거에서 현재로 넘어오는 쇼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한 2년 정도 쇼를 하다가 디자이너 이상복의 정체성은 뭔가를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를 한번 접목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이때 우리나라 최고의 어떤 그 음악하시는 전통 음악하시는 분하고 같이 가고 있는데 그분이 해외 공연이 너무 많으셔갖고 입원을 하시게 되는 바람에 제 친구인
무당이라고 그러죠. 무당을 우연히 만나게 됐습니다. 시장에서 고민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 달 전쯤에 그 테마를 바꿔서 우리나라의 샤머니즘이라는 거를 갖고 쇼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기가 루브르 지하인데요. 루브르 지하에 무당이 구슬하면서 쇼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옷들도 하나의 매듭처럼 이어지는 실로 이렇게 매듭 하나하나 엮어둔 옷인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무당은 상당히 어렸을 때 상당히 섹시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처음으로 동네 잔치는 두 개가 있었어요. 누군가 결혼을 하거나 누군가 구슬하면 그때는 전부 저희 세대 때는 잔치였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약간 외곽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저런 문화를 갖고 태어난 거를 저는 상당히 지금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샤머니즘 무당에 대한 이미지 갖고 옷을 했고요. 그 다음에 솥대를 세워서 이제 무대를 꾸몄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무당은 뭐죠?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전통이고 과거고, 그 다음에 저기 현대 웨딩드레스는 현대고 서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휘날레 부분에 하나의 과거와 그 현재, 그리고 전통과 미래라는 그런 사고로 휘날레를 했었습니다. 저게 이제 2003년도 제가 10월 달에 했던 쇼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불수교라고 해서 120년이 됐습니다. 저도 몰랐었고요. 제가 프랑스에 갔을 때 그 얘기를 했을 때 프랑스 사람들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문체부에서 그 각 문학의 장르에 한 분씩 초대가 있었습니다. 그 위원회가 1년 전부터 열렸었습니다. 그래서 미술계, 음악계, 공연계, 그래서 저는 패션을 대표해서 가서 그때 이제 프랑스와 우리의 문화의 차이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 패션은 당연히 파리가 세계 패션의 중심이었고 또 영원한 그 꿈의 무대였기 때문에 그런 동경만 하고 있었는데, 다른 문화에서도 그런 문화 강국과 우리나라를 비교하게 돼서 저 나름대로 오기를 갖고 다시 한번 우리 문화를 갖고 뭔가 보여주자 하고 해서 만든 게, 그때 생각하는 게 한글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글을 갖고 패션쇼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저는 상당히, 지금도 많은 제가 강연을 하면서 가끔 얘기하는 게, 저는 세종대왕한테 상당히 세종대왕님을 가장 사랑을 많이 받고 제가 영원히 고마워하는 게, 이 한글을 갖고 하면서 제가 프랑스에 처음으로 신문에 인연에 나오게 됐고요. 해외 인터뷰를 하게 됐었고, 그래서 저는 너무 큰 선물을 받은 그런 한글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한국에,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조금 차갑게 느꼈습니다. 제가 이제 파리에서 느꼈던 감정과 우리나라에서 왔을 때 그 감정이 너무 달라서, 이때는 제가 제 사비를 들여서, 그때 또 1억 원을 들여서 전시를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패션쇼에서는 10분에, 거의 10분에서 길어봤자 20분을 넘지 않습니다. 그 안에 그 패션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한글에 대한 아름다움을 좀 느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모델들에서 순간에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의 전시를 한 달 정도 하면서 한글의 아름다움을 좀 느끼게 해보자 해서 제 갤러리에서 이상봉과 친구들 해갖고, 그때 장사익 선생님, 화가 이목성 선생님, 저기 설치 김치원 씨, 또 남궁원 씨 이렇게 해갖고 이상봉과 친구들에서 한글 달빛들을 걷다라는 전시를 하게 됐었습니다. 네, 이렇게 전시하는 외부에 천지임이라는 생각 갖고 마네킹을 전부 이렇게 매달아서 전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제가 디자인의 철학이 한 번 한 번 두 번 다시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했었는데, 그 한글에 대한 것들이
하면서 전시를 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한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도와주시겠다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지금 서예가를 직접 저렇게 바닥에다 런웨이에 쓰고 모든 모델들이 저 먹을 밟아서 가면서 한글을 밟고 가면서 전 세계로 한글이 퍼졌으면 좋겠다라는 제 소망을 담기도 했었던 수였습니다. 그래서 발목, 먹의 번짐, 수채화 같은 느낌 하나의 옷을 그냥 도화지처럼 한번 해보자 이런 감정으로 옷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 패턴들이 나중에 많은 디자이너들한테 그래도 유럽의 디자이너들한테 상당히 파급된 것도 있었습니다.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아시겠지만 무한도전 때 한국에서도 했었기 때문에 3년 전에 했던 것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렇게 제 두 번 다시 하는 거를 싫어했었는데 나름대로 이제 뭐라 그럴까 다큐 같은 걸 찍으면서 제 자의보다는 타인에 의해서도 끌려가는 것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힘들어했었고 과연 다시 해야 되나 이런 번민도 많이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또 용기를 주셔서 다시 한글도 하게 됐지만 그러면은 한글 외에 우리의 문화는 무엇인가를 찾게 됐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게 하나하나 우리의 문화적인 요소를 접목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가구, 우리의 전통 가구의 문고리라든지 문의 장식, 예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저희 사무실 안에 있던 그 모습들이, 가구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글을 통해서 서서히 저한테 보여지기 시작했었습니다. 네, 이런 가구들, 그 다음에 한복적인 이미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그 다음 시즌은 제가 우리의 소나무, 실은 소나무만 한 게 아니라 제가 4분자를 갖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때 제가 이제 저희 프랑스 스태프들하고 부닥쳤던 게 대나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죠. 근데 다 반대를 하는 겁니다. 너는 한국 디자이너지 일본 디자이너가 아니지 않느냐. 대나무 하면은 일본이 선점을 해서 모든 것들이 이때 테마가 선이었습니다. 맨 처음에 그 선이라는 거, 젠이라는 게 선인데요. 그것도 일본 언어에서 나와서 우리 뭐 인테리어나 아니면 문화계에 상당히 동양의 파급을 일으킨 게 일본 디자이너들이었죠. 그래서 저는 이때 초대장을 선이라는 거를 크게 써서 했었고요. 이러면서 이제 대나무는 빼고 매화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소나무 같은 거는 나중에 제가 환경재단하고 같이 소나무 패션쇼를 했던 계기가 됐었습니다. 네, 같은 소나무 패션쇼를 그래서 그때 이제 매화는 이제 조금 쓰게 됐었죠. 그래서 제가 가서 느낀 거는 동양의 문화들이 우리나라, 일본, 중국 너무 몇천 년 동안 같이 사용하고 써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외국인의 시각으로 보면서 문화의 선점이라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누가 먼저 세계화시키느냐에 따라 그것은 일본이 될 수도 있고 중국이 될 수도 있고 한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를 어떻게 세계로 끌어내느냐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이제 저의 작업들을 촌스럽다, 너무 직설적이다. 저희 딸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외국에 와서 느낀 거는 거꾸로입니다. 우린 너무 우리를 감추려 했기 때문에 우리 것이 실은 중국이나 아니면 일본 때 뒤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차라리 저는 거꾸로 직설적인 방법을 택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드러내는 방법이고 거기에서 우리 그 사람들의 어떤 감동을 불어낼 수 있지 숨기려 하는 은근과 끈기는 우리의 내면적인 걸로 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한 게 제가 우리의 자수, 우리 문화들이 자꾸 사라져가고 있죠. 자수도 이제는 거의 여러분들 여기 여성분들도 많이 있었지만 옛날엔 고등학교 때 가사 시간에 옷도 만들어 입으셨고 자수도 다 났을 겁니다. 또 우리나라에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 저 자수도 상당히 한몫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거의 자수는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옷들을 한번 꽃의 모티브로
그리고 이것을 하게 된 계기는 프랑스에 있는 그 가수 누구죠? 제가 또 머리가 나쁩니다. 얘기를 해주세요. 그 80년대에 세계적으로 선풍을 여러곳에 일으켰던 가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우리나라의 문화계 인사들의 작업을 갖고 뭔가 작업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장 그런 프랑스에서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군가 했을 때 그 가수였습니다. 근데 그 가수가 한 25년 전에 사라졌었죠. 납치돼서. 누가 아시는 분 계세요? 네? 키메라. 맞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키메라는 프랑스의 거의 30대 후반의 사람들은 거의 다 알게 돼서 키메라의 메시지를 갖고 한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키메라의 얼굴이 그때 CD 자체가 그 형광으로 해서 그것이 저는 꽃이라는 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복을 입고 노래를 부르게 됐었고 지금도 아직 국적을 갖고 계신데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제가 이 뜻을 그분이 25년 동안 숨어 있을 때 그 뜻을 어떻게 방송을 통해서 제가 당신의 어떤 미주를 하고 싶다 그랬더니 이분이 자료를 들여서 스페인에서 숨어 있다가 파리로 날라오셔갖고 제 피날레를 장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그들은 한국에 오셔갖고 방송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연도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국화무늬 아니면 저 목단 무늬를 저 나름대로 표현해봤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작업한 게 이제 이 조각본인데요. 제가 이제 서울시 그때 홍보대사기도 했지만 서울 디자인 올림픽 홍보대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큐브가 여러분들 올해 그 디자인 올림픽 끝났죠. 큐브가 있었는데 그 큐브 자체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우리나라 조각보를 모티브로 해서 그 미래적인 큐브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현대적으로 좀 표현해보자 그래서 과거의 오리지널 지금 가운데 있는 거는 지금 오리지널 조각보를 좀 현대적으로 표현한 거고요. 제가 한 달 정도의 수작업으로 다 손바닥질 한 겁니다. 지금은 거의 사라졌죠. 많이 인사동 가면 조그만 조각보 하나에도 꽤 몇만 원씩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제가 청주 동해대사 홍보대사라서 거기에 지원을 좀 받아서 이 조각보를 과거와 현대와 미래를 갖고 한번 작업을 해봤습니다. 네, 이것도 조각보에. 근데 이때 이제 제가 했던 게 하나의 그 조각보를 나름대로 미래적인 걸로 하면서 디지털 이제 큐브 요 작업을 해봤던 작업입니다. 이렇게 아직도 떨리죠. 그리고 제가 다음에 작업했던 게 미나입니다. 그 미나 자체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작업을 또 많은 사람들이 너무 촌스럽다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근데 외국의 분들은 또 나름대로 여기서 한국의 감성을 또 가져가십니다. 그래서 저는 직설적인 기법으로 이 지금 그 미나 자체를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미나의 이제 호랑이죠. 그래서 하나의 호랑이 저 오른쪽에 있는 거 보고 프랑스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호랑이를 갖다가 왜 그러냐면요. 유럽의 문화는 아시아의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제브라가 있습니다. 얼룩말을 갖고 쓰고 있고 아니면 표본 문화가 그들의 대표적인 그 프린트의 동물의 프린트의 문양입니다. 근데 어떻게 되죠? 저희는 얼룩말이 없습니다. 거기에 저는 그래서 그 호랑이의 미나를 갖고 지금 패턴을 만들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왼쪽에 있는 거는 하나 호랑이의 털을 표현을 해보자 해서 레이저를 전부 이렇게 하나하나 해서 저게 움직이면 털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러면은 더 아까 거기까지만 하려고 했었는데요. 지금 제가 콜라보레이션 했던 그 글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한편으로는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약간 걱정도 했었던 건데 제가 느끼기에는 저는 아파트를 살아본 적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어렸을 때 봐왔던 그 아파트라는 게 저는 감옥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었고 아파트 문 열고 들어갈 때도
어디 이렇게 다른 분의 이렇게 초대로서 갈 때도 저는 기분이 좀 꼭 좋지 않습니다. 내가 감옥 아니면은 금고 속에 갇히는 느낌? 그 철문을 여는 순간부터 저는 그 쇳소리가 너무 싫어서 그걸 어떻게 현대화 우리가 좀 다정하고 좀 편안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작업했던 겁니다. 근데 분명히 여기 디자인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현대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시간이라는 제약이 있고 또 그 금액이라는 제한을 하다 보면 그 안에서 최대치를 뽑아내는 게 또 저희 몫이기도 해서 이때 이제 한글을 어떻게 도입할까 상당히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저분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디자인 대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벽지도 저 나름대로 그 하나의 아파트라는 개념에서 동양적인 감성을 좀 느껴봤으면 좋겠다 해서 먹번짐을 갖고 제가 한번 해본 거고요. 또 이거를 제안을 할 때 두 가지를 붙여달라. 한쪽에는 칼라로도 선택의 아파트도 선택의 어떤 기준을 둬야 된다. 모든 아파트의 문제가 제가 이렇게 가끔 그 상담을 하다 보면 너무 정해진 룰에 똑같은 하드웨어를 다 맞춰놓고 있다는 거죠. 제가 만약에 아파트를 선택한다면 저는 비인 공간에 나만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걸 했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벽지를 아니면 거기에 가구를 뭔가 빈 곳을 주어져서 그 아파트 방마다 반상회할 때마다 똑같은 게 아니라 그 나름대로 다른 방을 들어갔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인데 이때 제가 가장 좀 그 아파트 가면서 다니면서 좀 가슴 아팠던 게 똑같은 감정으로 똑같이 옷 입는 유니폼 입는 것처럼 그렇게 된 게 가슴 아팠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콜라보레이션 했던 이 다이어리를 많이들 갖고 계시더라고요. 프랭크 프리머랑 했었고요. 저 자동차가 20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저거를 다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써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글씨 하나하나 쓰는 것도 안 돼서 제가 할 때는 영국에서 모든 그 스태프들이 와서 저 작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이고요. 요번에 지금 강화문에 이게 아직 있죠. 꿈 프로젝트 서경덕 씨랑 이제 작업을 했던 건데 지금 밤에 가면은 거기에 영상이 되었을 겁니다. 저 꿈 프로젝트를 처음에 하게 됐을 때 저게 50m하고 30m인데요. 저 꿈자 안에 2만 100명의 전 세계 한 2만 100명의 전 세계에서 그 꿈 프로젝트를 그 적어서 자신의 꿈을 적어서 하나하나 이어서 저거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G20에 맞춰서 한 건데요. 문제는 저거를 하고 나서 제가 알았던 게 여러분들 자기 소원이라는 게 누구나 갖고 있죠. 꿈을 갖고 있잖아요. 그 꿈에 2만 100명의 꿈의 통계를 내봤었습니다. 재밌는 사실인데요. 가장 많은 게 뭘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기 꿈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거? 네? 돈. 네. 또 어떤 게 있습니까? 결혼. 또 뭐가 있죠? 근데 이제 저도 몇 번 물어봤습니다. 근데 보통 얘기하시는 게 가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 그 다음에 이제 돈. 근데 이거의 통계적인 게 가장 많은 게 뭔 줄 아세요? 세계 평화입니다. 왜 아니에요? 이건 진짜입니다. 이거는 통계적인 거니까. 두 번째가 가족입니다. 가족. 세 번째가 돈이 자기의 어떤 명예 아니면 그런데 이게 그 통계적으로 중요한 게 그 선진국에서는 아까 얘기한 세계 평화가 많습니다. 먹고 사는 사람한테는 세계 평화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진국에서는 가족의 사랑 그 다음에 후진국에서는 자기의 출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꿈을 이제는 우리가 G20에 맞춰서 세계에 이제 강대국 반열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꿈이 하나의 이제 내 개인의 명예 또 가족의 사랑을 넘어서 세계 평화가 오는 그 순간 우리가 같이
이런 파티를 더 멋있게 하는 그런 날이 오기를 고대합니다. 감사합니다.